이제 저희 국민들을 또 굉장히 괴롭히고 있는 쿠팡 탈팡하셨어요? 애초에 거의 안 씁니다. 되게 드문 경우네요. 저는 3,600만 건이 유출됐으니까 3,600만 해당이 안 된 거네요. 그러니까 모르죠 뭐. 제가 문자는 안 왔어요. 아이디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안 쓰니까. 네. 저는 이제 가격 비교 사이트 무조건 들어가서 무조건 싼 거라거든요. 쿠팡이 그러니까 그럼 네이버판에 약간 이제 특정 거기를 말씀드리면 좀 그렇긴 한데 아니 쿠팡도 많으세요. 왜냐하면 이게 제가 좀 이건 전문가라서 네네. 네이버는 검색 기반으로 네. 최저가 중심으로 하는 거고 쿠팡은 약간 마켓 그러니까 샵인샵 네. 오픈 마켓 같은 예, 거라서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뭐 무조건 싸게 사는 것만 생각을 해서 그래서 알뜰파 예, 그래서 뭐 제일 위에 뜬 거 중소 사이트도 많이 쓰거든요. 예. 무조건 싼 거 찍어서 합니다. 그래서 뭐 제가 쿠팡을 직접 들어가서 사본 적은 없는 것 같고요. 거의 아이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가서 사니까. 이게 사용하지 않았다. 네, 예. 우리 신 변호사님은 탈팡 네, 저는 이제 탈팡을 하고 음. 그 앱도 삭제를 했습니다. 탈팡 네, 어렵지 네. 않았어요? 어렵다는 분들 많던데. 사실 저는 이제 그렇게 인터넷 쇼핑으로 편리성을 많이 느끼는 것보다는 저는 직접 가는 거를 좀 좋아하는 좀 특이한 성향이라고 하더라고요. 또, 예, 요즘에는 다 이제 그것 때문에 뭐 매일 뭐 딱 배달이 오늘 주문하도 뭐 내일 온다 이런 거 편의성을 예. 끊기 어렵다라고 하는데 저는 좀 잘 이해가 안 가는 편이어가지고 예. 저는 항상 쟁여놓는 사람이거든요. 네, 뭐든지. 그래서 아니 어떤 분이 탈팡하는데 자꾸 이제 처음 아이디와 비번을 넣어야 되는데 처음 비번을 넣는데 갑자기 10회 비번이 잘못됐습니다 하고 이게 다음 화면을 넘어가더래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계속했더니 되더라. 그래서 아무튼 여러분들 참고로 아시라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이 자꾸 권유를 하더라도 좀 의지를 가지시고 탈팡하시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라라는 말씀 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쿠팡 관련해서 최근 소식은 지금 국세청 얘기 네. 들으셨죠? 네. 그렇죠. 어제 국세청 조사 사국. 조사 네네. 사국. 네, 우리 조사 작가님께서 사국은 일종의 드라마까지 나왔었잖아요. 네네네. 조사 사국 다룬 드라마가 있었어요. 네. 아. 잘은 모릅니다.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드라마에 취약합니다. 드라마가 네, 있었습니다. 예, 드라마가 있어서 그 누구냐 그 유명한 배우도 나오고 있는데 제가 재밌게 봤어요. 아무튼. 네. 근데 그 조사 사국이 수색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쿠팡 풀필먼트인가요? 쿠팡 CFS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 이제 탈세 관련된 뭐 자료를 확보해서 들어간 건데 이게 단지 그냥 국내에서의 문제에 머물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점. 그리고 쿠팡 풀필먼트가 사실상 이 쿠팡의 자회사지만 이 물류를 전부 다 이렇게 통할하는 굉장히 중요한 자회사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이제 걸리면은 아무래도 맨 위에 상위에 있는 범킴이죠. 범킴. 예, 범킴을 잡을 수 있는 쿠팡 INC까지 이어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사실 그 기대를 해봅니다. 개인 탈세까지 지금 생각하고 들어간 거 아닌가요? 조사 뭐- 사국 이 움직이 150명 정도가 가서 지금 맞습니다. 압수를 했다는데 그건 보면 이제 일종의 쿠팡이 탈세 역에 이런 수입을 이렇게 미국으로 가고 미국에서 또 뭐 해서 탈세를 가능성도 있다. 뭐 이런 식을 이게 지금 조사하는 거 아닌가요? 문제된 게 기본적으로 대관 업무를 어마어마한 비용과 노력을 해가지고 해왔다는 건데 그렇죠, 그렇죠. 그 대관 업무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사법적인 대응도 있지만 세금 그 다음에 그 외에 다른 여러 가지 노동 관련된 거 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실 관련된 건 다 확인해 봐야죠. 그렇죠. 다 확인해 봐야 되는 거고 이제 그 쿠팡 이제 지금 문제되고 있는 뭐 이런 노동자 그 퇴직 관련된 문제가 이제 시작이 최발적이긴 했지만 그런 식으로 해왔으면은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그 다음은 이제 세금. 분명히 이것도 대관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들어가서 털어야 되는 거고 그게 그런 식으로 대관 업무에서 로비해서 하는데 우리는 쿠팡 회사 일하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오너는 알아서 하시라고 해야지 이렇게 했을 가능성은 높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가능성 있는 건 다 털어봐야 되고 이것만이 네. 아니라 네. 뭐 노동 문제가 됐던 네. 이제 개인정보도 들여다봐야 되는 네. 거고 그 외에 무슨 뭐 자본시장법이나 뭐 이런 이제 증자하거나 하는 과정에서 이게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제대로 감독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거 다 들여다봐야 되는 거라서 사실은 전면적인 그런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지금 검찰뿐만 아니라 일종의 국가기관 전부가 지금 거의 네. 나서갖고 네. 쿠팡 문제를 지금
그 다루고 있는 건데 그만큼 쿠팡이 네.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렇죠. 이게 2020년부터 이 독점적 시장 지위를 이제 취득을 하고 그 뒤로 계속해서 굉장히 악의적인 행태를 보여왔는데 예. 사실 그 시작이 지금 뭐 공개되는 뉴스에 보도되는 걸 보면은 2015년 뭐 그 메시지 예, 그 예. 에르메스 김범석과 뭐 프로젝트 뭐. 김범석과 나눈 예, 메시지를 보면은 2015년도에도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맞아요. 굉장히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노조 결성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이것에 대해서 탄압을 하고 막을 것인가. 그리고 김범석 본인하고 이렇게 불똥이 튀는 건 어떻게 막을 것이냐 이런 것도 맞습니다. 다 있더라고요. 예. 그런 거를 조직적으로 움직였던 그 회사하고 대관 업무를 말씀하셨지만 대관 업무를 진짜 뭐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그렇게 열심히 대관 업무를 그렇죠. 이번에 한 150억을 로비를 썼다. 뭐 이런 게 또 밝혀졌잖아요. 150억 더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한 해에.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쿠팡이 매를 벌고 있어요.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보면 네. 한국 정서를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 강유승이라는 대표가 윤석열의 동기잖아요. 네. 강유승 대표가 그때는 법으로 모든 걸 해보려고 그런 거고 그 다음에 그 박대준 대표는 대관 업무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관과 관련된 뭐 어떻게든 그냥 뭐 국민들한테 뭐 이게 하는 게 아니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번에 뭐 지금 새로 임명한 외국인 대표는 또 청문회용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한국어 못 하신다니까. 예. 그런 쿠팡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사실 쿠팡의 태도도 태도지만 네. 이게 한국에서 먹힌다는 게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하고 좀 다른데요. 미국은 공식적으로 로비를 인정을 해요. 그렇죠. 인정을 하기 때문에 네. 대신에 이제 로비가 양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로비에 대한 그런 철저한 그런 검증이나 뭐 이런 들여다볼 수 있는 기록하라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게 네.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미국이 좀 특이한 케이스고 뭐 제가 로비를 양성화하자고 얘기하는 건 아닌데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서 묻고 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지금도.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특히 이제 관이나 특히 사법 시스템이나 이런 관련해서 대관 업무를 무마할 수 있는 사회라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그렇죠. 이게 쿠팡만 그럴까요?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계속 쿠팡이 얻어맞는데 쿠팡이 잘못한 건 해야 되지만 우리 시스템 내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게 대관 업무가 앞으로 그런 기업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변한 게 없으면. 그리고 저는 사실 그렇게 하는 기업들이 이미 쿠팡만 있을 것 같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시스템 전체를 점검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전관 비리 이런 얘기가 하는데 사실 이게 다 전관하고 연관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 전관 비리들을 어떻게 막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사실 논의가 그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있어요. 지금 쿠팡의 강남팀이라고 얘기되는 강남팀이 사실 로비 사무소 아니었나요? 쿠팡 강남팀까지는 제가 로비 사무소 연결을 확인을 못했는데. 그러니까 예. 거기서 이제 대관팀이 있고 네. 어제 이제 보도에 의하면 실제 대통령실을 담당했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새로 여권 인사들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전직 보좌관들, 네. 여권의 네. 이런 보좌관들을 팀을 꾸려서 사실상 이제 로비 작업을 위해서 네. 만들어진.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박대준 대표가 강남팀, 그러니까 박대준 대표가 그만둔 시점이 네. 강남팀이 오픈되고 나서예요. 강남 그 비밀 사무소가 오픈되고 나서 박대준 대표가 사표를 냈거든요. 근데 그만큼 저는 약간 그러니까 그 사무실 자체가 있는지를 잘 몰랐다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쿠팡이 거의 뭐 지금 드러나는 뭐 그 커넥션이라든지 로비라든지 그리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국회의원 보좌관들도 이제 데려다가 네. 뭐 매우 대관 업무로 활용하기에 좋은 자리를 다 주면서 채용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사실 그거를 딱 막을 수는 없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취업의 자유가 있으니까 직업 선택의 GR이라고 그래요. 또 예, 예, GR 거버넌스 릴레이션십이라고 좀 약간 있어 보이게 말하는 네. 게 GR이거든요. 네. 이게 대관 업무가 그래요. GR 팀이다 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보통 기업에서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그 채용 자체를 막을 수 없고 본인이 거기 가는 맞아요. 걸 막을 수 없다면 네, 네. 그 다음에 지적되어야 될 부분이 그런 시스템을 좀 손봐야 될 것이 아니냐. 그 지점을 우리 김필석 변호사님이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측 제 이제 예측은
윤석열 이제 이게 또 사실 이제 전 정부 얘기하는 게 참 그리고 내란 수계를 얘기하는 게 그런데 윤석열 정부가 이런 디지털 커머스에 갖고 있었던 플랫폼 경제에 갖고 있었던 입장이 자율 규제예요. 알아서 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쿠팡 같은데 네. 배달의 민족 같은 데를 냅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괴물이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독점이라는 것이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처음부터 뭔가 규칙이나 법을 만들어 놨었더라면 어떻게 보면 또 이런 일까지는 안 낼 수 있는데 아예 아무것도 없었다니까요. 그 아무것도 없었던 정도가 아니고 사실 특검 돌아가는 걸 보면요. 지난 정권의 대통령실과 고위 간부, 고위 공무원들은 자기들한테 대관을 원했던 것 같잖아요. 그렇죠. 대놓고 네. 원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예,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쿠팡하고 제가 연결이 있다고 얘기를 단언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열려 있는 정부였기 때문에 뭐 내가 방치하거나 방임한 게 아니고 키웠죠. 예, 키운 거죠 사실. 네네. 키웠죠. 네네. 아니 뭐 그렇잖아요. 당 대표가 돼도 여사님께 사회적 네. 의뢰를 하기 위해서 뭐. 가방을 산 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그 당 대표 땡땡땡 김기현 해갖고 스티커를 제작해서 그것도 참 붙여가지고 예. 그 정도로 이제 너무 많은 선물이 갈 텐데 내 선물이 뭔지를 기억하셔야 될 텐데 하는 마음으로 스티커를 붙인 게 아닐까? 왜냐하면 아내가 손편지를 썼지만 그래도 상자를 봤을 때 딱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 스티커까지 제작하는 대관을 아예 내부에서도 활발하게 했기 때문에 기업에서 해주면 더 좋죠. 돈 많은데 막 이러면서 사회생활이 일상화됐다. 예, 뭐 그렇죠? 그렇죠. 좀 이제 고상한 말로 하면 그렇죠. 예, 그렇게 지알이 그러니까- 이상화됐다 그런 그러니까 거죠. 위에서 이런 행위를 하는데 아래에서 안 할 수가 너도 하는데 나도 한다 이런 느낌으로 했지 않겠냐. 누가 더 하나 경쟁으로. 근데 진짜 그 3년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디지털 경제 이쪽에 조금 더 전문가시잖아요. 전문가까지 아니고 전문가시잖아요. 아무튼 현장에 있었는데 이따 이제 우리 이혜민 의원 오시면 할 얘기가 좀 많은데 그래서 네. 아무튼 저는 그 시간을 너무 소중한 시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 했었어야 될 일이 네. 디지털 플랫폼 공정화법. 그러니까 디지털 플랫폼에 대해서 최소한의 규정을 만들어 놓는 일이었는데 손을 놨어요. 근데 세계사적으로 미국도 자율 규제로 있다가 리나칸이라는 FTC 위원장이 오면서 아니 규제해야 된다. 아마존 혁신 아니다. 해갖고 엄청 싸웠어요. 이게 뭐 그거 결과가 어떻게 됐냐는 차치하고 네. 이제 태도가 네. 이런 독점 기업에 의한 일종의 소비자 후생성과 관련된 논쟁이 좀 있어서 정부 개입으로 돌아섰고 유럽도 마찬가지로 DMA인가 아무튼 디지털 마케팅 법을 만들어 갖고 규제하는 이런 게 흐름이었는데 윤석열 때 이상하게 우리나라는 방향을 틀었어요. 자율 규제라고. 이상한 게 아니고 저는 진짜 이것만 생각하면 정책 기조였다. 네, 정책 속이 기조. 이게 아무것도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때 만들어 놨어야 될 이런 집단 소송과 관련된 네. 징벌적 손해보상이라든가 이 과징금과 관련된 제도라든가 그리고 그 영업정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그때 여기에 맞춰서 법이 만들어졌었더라면 지금 와서 지금 이런 뒷북치는 일은 없었지 않았겠냐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할 게 많아요. 지금 할게 말씀하셨던 많아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네. 뭐 그게 좀 이제 디지털 말씀을 하시니까 그 우리나라야 외국도 참 그런 게 있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뭔가 새로운 뭐 디지털 네. 요새 뭐 그 전에 무슨 뭐 메타버스 뭐 AI 뭐 이런 게 붙으면 뭔가 이걸 안 하면 뭐 나라가 뒤처지는 것 같고 네. 이런 걸 건드리면 뭐 큰일 날 것처럼 하고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정치적으로 소비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디지털 O2O라는 말 옛날에 좀 썼잖아요. 그렇죠.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요즘은 안 쓰지만 사실은 다 유행이고 그거 가지고 펀딩 받고 사실은 그 상당 혁신이라 그러고. 혁신이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게 뭐 어떤 식으로 영업을 하든 간에 공정거래법 그다음에 헌법적 가치 그렇죠. 그다음에 뭐 경쟁의 공정성 네. 소비자 뭐 이런 기본적인 가치들은 여전히 관철돼야 되는데 그런 얘기들을 못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 좀 그 우리나라 정책하시는 분들이 어찌되었든 기본적 원칙들은 관철돼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런 레토릭들에 너무 정치적으로 소비하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또 우리 김필성 변호사님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아, 그래요? 네, 다음 질문이 저는 또 그래요? 궁금한 다음 질문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네, 다른 데로 한번. 저한 가지만 예, 예. 마지막에 네. 쿠팡 마지막 네. 한 마디만 얘기 드리면 지금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것 중에 쿠팡이 가장 아파할 만한 조치는 뭐예요? 저는 영업 정지라고. 영업 정지. 네. 네.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기 그 특성상 그 커머셜 이커머스 특성상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내일 뭐 새벽 배송되고 뭐 하고 하잖아요. 그게 한두 달 정도만 멈춰도 사람들이 다 이동합니다. 그렇죠. 이동하기 때문에 사실은 아픈 건 그쪽이 제일 아프죠. 그 이 지점도 있어요. 통신사하고 좀 다른 게 여기는 이제 60일 결제예요. 네. 그러니까 오늘 결제할 게 60일 전에 팔렸던 물건인 그쵸. 거예요. 그러니까 영업정지가 되잖아요. 네. 그럼 생돈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 예를 들면 그 통신사는 그때 지금 발생하는 이것만 네. 정리가 되는데 이 커머스 이 쿠팡 같은 경우는 지금 영업정지가 되면 60일 전에 행위에 대해서 내가 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쉽게 단순 계산해 보면 한 3조 정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월. 왜냐하면 그 쿠팡이 한 달에 한 5억 정도 판다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익이 한 뭐 1점 몇억 네. 되니까 그러면 그 차액을 보면 그러니까 원가 그러니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원가를 보면 한 3, 4조 되는 거예요. 그래 갖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 영업 정지를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 달이 아니라 연 매출이 뭐 40조라고 이제 올해는 한 50조 가까이 된다고. 예, 40조, 50조 작년에 인데 40조. 그러니까 하루에 5억이요. 하루에. 그렇지, 하루에. 네, 하루에. 예, 저는 예. 예. 아니 한 달. 예. 한 달이죠. 왜냐하면 전체 매출이 1년에 한 50억 정도 되니까 50조, 예. 40조. 50조. 그렇지 50조. 예, 조. 50조 맞아 50조. 예, 조가 되기 맞아요, 때문에 조. 예, 하루가 5억이 된 하여간 아, 예, 한 달이 5억은 아닌 것 같습니다. 맞아요. 예, 5조, 예, 5조, 예, 5조. 네, 맞아요, 예. 맞아요. 조입니다. 예. 억이 아니라 좀 저도 너무 맞아요, 숫자가 너무 큰 커갖고 네, 예, 그렇습니다. 아니 이제 나스닥이 공시를 할 수 있잖아. 공시를 해야 되잖아요. 우리나라에 공시를 하는 게 나스닥이 공시를 하는데 뭐 그런 예. 그래서 영업 정지가 제일 아프다는 이유 중에 그런 이유를 꼽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장이나 사실은 저기 특성상 시장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재편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하면 회사가 망할 수 있다는 뭐 제가 이제 망하게 만들겠다는 건 아니지만 맞아요. 회사가 어쨌든 저기 좀 응당한 그 처벌 또는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장이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뭐 그래도 그 회사가 그 살려야지 그 회사가 그래도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실은 같은 일들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네, 쿠팡은 그러면은, 우리 네. 이혜민 의원님 네. 오셨으니까 이혜민 의원하고 조금 더 파기로 하고 정도가 아니라 그 깊이 네, 깊이 좀 딥하게 파겠습니다. 제가 그리고